여러 오브젝트를 복사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서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어. 그럴 때는 오브젝트의 원본을 복제하는 복제본 만들기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으쓱. 복제본? 마치 닌자가 분신술을 쓰는 것 같은 건가? 그건 그렇고 엔트리봇이 어떻게 조종하지? 불을 맞아도 게임이 끝나지 않네? 이번에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엔트리봇을 움직여 볼 거야. 그러면서 불덩이를 피해 다니는 거지. 물론 불에 맞으면 게임은 끝나지만 불덩이, 키보드. 얼만큼 피했는지 기록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해보나 마나 내가 제일 잘할 거야. 멧돼지야, 고마. 그럼 엔트리봇이 불덩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피했는지 초시계를 달아서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 여행을 안내해드릴 코딩 선장 이기호입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 여행을 떠나면서 코딩에 대한 사전 지식과 블록 코딩 엔트리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이 코딩 선장님과 한 시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코딩을 위한 사고력과 논리력이 쑥쑥 자라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엔트리봇 불덩이를 피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미션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익히도록 할 거예요. 오브젝트의 복제본 만들기, 오브젝트의 이동, 그리고 조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구조를 활용한 종료 조건을 만들면서 여러분은 이번 게임 만들기 미션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그럼 학습 활동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이번 미션을 반드시 정복해 봅시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엔트리의 복제본 만들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에서 블록 코드를 활용하여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구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종료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탐험을 하던 엔트리봇이 불덩이가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엔트리봇. 엔트리봇을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키와 왼쪽 방향키를 사용해 좌우로 움직여 불덩이를 피해주세요. 이번 미션에 활용할 블록 꾸러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작 버튼 블록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죠? 설정한 횟수만큼 반복하기 블록도 이번 미션에 필요합니다. 설정한 초만큼 기다리기 블록을 활용하면 블록 코딩 실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복제본 만들기 블록을 이용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일한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한 오브젝트가 마치 여러 개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복제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브젝트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 블록 코딩도 간단해지겠죠.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선택 블록도 이번 미션에 활용하게 됩니다. 코드 멈추기 블록을 이용하면 엔트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코드 멈추기는 엔트리에 등장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멈추게 되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드 멈추기는 이 멈추기 블록이 있는 오브젝트의 모든 블록을 실행 중단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오브젝트들은 계속 실행이 되겠죠. 또한 이 코드 멈추기 블록은 말 그대로 이 코드 멈추기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 블록만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 블록은 멈추기 블록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의 다른 블록들이 멈추게 되는 블록입니다.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이용하면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이란 숫자는 바꿀 수 있겠죠. 모양 숨기기와 모양 보이기 블록을 이용하면 오브젝트를 실행 화면에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숨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닿았는가라는 블록을 이용하면 엔트리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와 닿았는지를 판단해서 참과 거짓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화면에 위쪽 벽, 아래쪽 벽, 왼쪽 벽, 오른쪽 벽에 닿았는지 판단을 해서 참, 거짓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초시계 시작하기, 정지하기, 초기화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엔트리 게임에 등장하는 초시계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학습 주제는 복제본 만들기입니다. 복제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게임은 1995년에 사이토라는 업체에서 제작한 스트라이커즈 1945라는 게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비행기 전투 게임이죠.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적비행기, 미사일 등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만약 이와 유사한 게임을 만든다면 여기 보이시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만들어야 될까요? 잠깐만 봐도 등장하는 오브젝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똑같은 오브젝트를 게임에서 여러 번 등장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배우는 복제본 만들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 만들기를 활용하면 오브젝트 원본이 마치 일본 닌자처럼 분신술을 써서 복제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원본과 복제본은 서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블록 꾸러미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브젝트 원본은 숨겨놓고 복제본만 계속 등장시키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블록 꾸러미를 만들어 놓으면 스트라이커즈 1945의 적비행기나 미사일 등과 같은 반복하는 동일한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우선 활동하기를 통해서 복제본 만들기를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트리봇을 선택하고 블록 꾸러미를 만들어 볼까요?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블록 꾸러미에서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로 설정을 하면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은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를 블록을 가져다가 놓고 엔트리봇을 끊임없이 복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엔트리봇이 마우스 포인터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계속 복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제본을 만들면 원본과 다르게 블록 코딩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블록 조립소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이 블록은 원본으로 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면
이 블록과 연결된 명령어 블록들이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1초 뒤에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다가 놓고 1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복제본 삭제하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하기를 하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엔트리봇 오브젝트가 자신의 복제본을 계속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복제본은 1초 뒤에 삭제가 되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션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강에서 무작위 위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코딩을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블록이었죠. 이 블록에 우리가 배운 복제본 만들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우니까 저와 차근차근 해보세요. 우선 원본은 안 보여야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생김새 블록 꾸러미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으로 불1 오브젝트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불1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야겠죠.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끌어다가 놓으시고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블록 안에다가 넣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엔트리봇을 복제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복제본이 생성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복제본을 만드는 시간차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몇 초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하여 0.5초로 설정하면 적당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불1 오브젝트의 원본의 블록 코드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복제본의 블록 코드를 완성해 볼까요? 우선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다가 놓으시고 복제본이 생성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모습이 보여야겠죠. 다시 생김새 블록 꾸러미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블록을 가져다가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복제본 불덩이가 실행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필요가 없겠죠.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가져다가 놓으면 복제본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1 오브젝트 원본이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고 생성본은 자신이 생성된 후 블록 코드 명령의 행동을 한 후 삭제되는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덩이가 떨어지는 블록 코드를 복제본을 활용해서 멋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해보세요. 복제본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엔트리 코딩에 엄청난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바로 엔트리봇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을 하면 키보드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조종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도 엔트리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트리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시작 블록 꾸러미에서 키보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보통 블록 꾸러미의 이 블록은 Q라는 영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문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원하는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움직임 블록 꾸러미에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벌써 엔트리봇의 움직임을 블록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왼쪽, 위쪽, 아래쪽 모두 블록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봇의 움직임을 블록 코딩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택 블럭의 조건으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렀는지 검사를 해서 눌렀으면 엔트리봇의 위치를 이동하도록 블록을 만들 수도 있죠. 이건 우리가 활동하기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엔트리봇의 움직임을 블록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을 선택하고 블록 꾸러미를 구성해 볼 건데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 밑에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다가 조립합니다. 그리고 역시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조건의 참과 거짓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이용하여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렀는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사 조건을 설정해 줘야겠죠? 판단 블록 꾸러미에서 어떤 키가 눌려졌는가 블록을 가져옵니다. 블록 꾸러미에서 Q키가 눌려져 있는가 블록을 가져와서 조립해 줍니다. Q키를 클릭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를 먼저 눌러볼까요? 이렇게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는가 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건 블록을 선택 블록 안에 조건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조건을 검사할 수 있는 블록 코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이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움직임 블록을 넣어줘야겠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으면 엔트리봇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판단 블록 안에 움직임 블록 꾸러미에서 X좌표로 마이너스 2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다가 조립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도 엔트리봇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벌써 여러분은 엔트리봇의 움직임과 불덩이가 떨어지는 알고리즘을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마 창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벌써부터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조바심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더 배워야 될 내용이 있죠? 바로 선택 구조를 이용한 프로그램 종료 조건 알고리즘 만들기입니다. 뭔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조건이 되면 엔트리를 종료하도록 블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게임하다가 게임 오버가 된 경험 많으시죠? 이 코딩 선장은 게임 오버가 된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게임 오버가 되는 조건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게임을 만드는 미션인데 게임 오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택 구조를 이해하고 엔트리 프로그램의 종료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선택 구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활동하기에서 엔트리봇이 움직이기를 했을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수업 종이 울리면 수업이 시작하고 다음 종이 울리면 수업이 끝난다. 혹은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빨간불이면 멈춘다와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행동이 있는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엔트리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봇의 위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키보드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어야만 가능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게임 만들기 미션에서 게임이 종료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만 게임이 종료가 될까요? 네, 아마 엔트리봇이 불덩이를 맞게 되면 게임이 끝나겠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는지 알려면 초시계로 시간을 확인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종료 조건을 알아봤고 초시계가 활용된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블록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블록 조립소에 만들어 볼게요. 처음 게임이 시작되면 초시계도 같이 시작되어야겠죠? 그럼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 밑에다가 계산 블록 꾸러미에서 초시계 시작하기 블록을 가져다가 조립합니다. 그리고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가져다가 놓고 엔트리봇이 불덩이에 닿았는지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조건은 판단 블록 꾸러미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조건을 가져와서 불 1에 닿았는가로 변경하여 선택 부조 블록에 조건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엔트리봇이 불덩이에 닿았다면 초시계가 작동을 멈추고 모든 블록 코드가 정지되어야겠죠. 계산 블록 꾸러미에서 초시계 정지하기 블록을 가져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의 동작을 멈추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코드를 정지시켜주기 위한 코드가 필요하겠죠. 바로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 블록을 가져와서 조립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하기 블록에 만일 불 1에 닿는가 이라면 블록을 넣어주고 계속 조건을 검사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엔트리봇이 불덩이를 피하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복제본을 활용하여 불덩이가 랜덤한 위치에서 등장하고 키보드 오른쪽과 왼쪽 방향키를 이용하여 엔트리봇이 이동하도록 블록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봇이 불덩이에 닿았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조건도 설정해 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코딩 선장님과 함께 엔트리 코딩에 사용되는 기능과 용어 그리고 알고리즘을 차근차근 익혀봤는데요. 매우 쉽지 않았나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엔트리 복제본 만들기를 활용하여 오브젝트의 개수와 블록 코드의 길이를 줄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입력 장치 키보드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봤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선택 구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종료 조건을 배워보고 미션에 활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딩 선장님과 엔트리 실전 강좌를 마쳤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번 미션을 내가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개념을 익히고 직접 블록을 조립해보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밌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아주 잘 알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코딩 선장님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감독이 돼서 직접 연출을 해보자고요. 그럼 더 재미있고 즐거운 코딩 여행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저 코딩 선장은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